네,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째 연속 상승 중입니다. 물론 밤 사이에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나스닥이 올랐긴 하지만 일부 빅테크 종목들이 좀 끌어올리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다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기세가 과연 꺾인 것인가에 대해서 뉴욕 증시도 지금 보면은 약간은 또 탄력이 둔화된 게 네네. 보이긴 해요. 뉴욕 증시가 이제 어제 장으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40.33포인트 오른 34,112.27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스탠다드 포어스 지수 모두 소폭으로 올랐지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어제 이제 연준 이사회 및 통계 100주년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야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한마디 하겠다 했는데 어제는 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의 소폭으로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3년물 국채 입찰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남의 나라 국채 입찰하는 게 왜 이렇게 관심을 둬야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잘 성공적으로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반반이라 그런지 시장도 약간 횡보로 좀 보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장렬 고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파월 의장 오늘 또 보니까 오늘은 통화정책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할 것 같고요. 그렇죠. 국채 시장? 네, 국채 이것도 오늘 중요하고. 30물이니까 네. 어제 10년물은 잘 넘어갔죠. 잘 넘어간 정도? 네,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낙찰 금리가 4.519%였기 때문에 네. 전월 달에 보다 낮은 거예요. 전월 달에 아마 4.61이었으니까 이제 좀 빠졌으니까 오늘 당연히 4.49 이렇게 빠진 게 당연한 거죠. 네. 입찰하는 응찰률은 뭐 조금은 낮았어요. 2.45배 정도 했다니까 전월 2.5배보다는 좀 낮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긍정이든 나쁘지 않게 영향을 준 거죠. 30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응찰은 아직 많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그 금리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진 게 되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그 유가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유가 빠진 거는 CPI 넘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데 네. 그 이면에 이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중국 포함해서 유럽도 포함해서 중국 유럽이 좀 약하다 생각보다 이런 거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효과를 약간 훼손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미국이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국채 수요가 우려보다는 좋을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이제 국채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것이 맞으니까 되는 거죠. 이제 속도인데요. 4.5가 됐으니까 저번에 우리 그 고수님도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4.5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안정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뭐 4% 들어 급락을 하는 시츄에이션이 연말이나 연초 이전에 하면은 그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만약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지금 내년 연말에 4.5% 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빠르게 내려간다는 거는 그러면 경제가 연착이냐 경착이냐 했을 때 최소한 연착륙은 불가피하다. 빠르게라는 초점에 맞추면 주가는 힘을 실기가 어렵고 힘을 실기 어려우면은 주식을 고를 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좀 까탈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을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9거래일 연속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는 게 일부 그 큰 형님들이 지금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 아니에요? 연초에도 그랬죠. 항상 그랬습니다. 네.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같은 경우에 아주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가총액을 놓고 보시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0.7%대 올랐고 애플이 0.5%대 오르면서 또 한 번 격차를 줄였다. 지금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미국의 증시를 흥미롭게 보시는 분들은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오랜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나왔던 걸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판매가 그쵸 뭐 좋다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로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최근에 GTPS라고 해가지고 이 GTP의 새로운 말 그대로 AI의
이제 앱스토어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부분을 바라보는 이제 나스닥 투자자, 뭐 테크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채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제가 모니터에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10년물 채권 관련된 차트인데요. 요걸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10년물 채권이 우리가 5%까지 갔다가 지금 한 4.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요 네. 선을 어찌 보면은 차트상으로 하나의 뭐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데 요 라인이 4.25 정도. 그러니까 10년물 채권이 4.3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밑으로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상황은 어찌 보면 이제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배팅이 좀 심하게 들어가는 걸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10년물 채권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페드워치를 보시면은 내년 6월의 금리 인하를 좀 시장에서는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장기 채권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은 한두 번 정도는 박스권을 더 그린 이후에 네. 천천히 내려가야 주식 시장에는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쫙 그 원인과 함께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방송 초반부터 되게 시무룩했잖아요. 시장이 너무 안 오른다. 이게 뭐냐. 그런데 저의 이제 시무룩을 달래주는 시장의 반등이 지금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는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넘게 오르는 가운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0.5%까지 상승폭 조금 더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빠르게 줄여서 지금 1.47% 하락으로 제한적인 하락이 보이고 있는데 김대중 교수님, 네? 이거 오늘 이렇게 변동성 심한 거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는 거예요? 영향이 크고요. 이제 앞서 미국 시장에 대한 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네. 저도 미국 시장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네.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큰 시장에서 이슈이자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부터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연준 위원 5명이 출동을 해서 시장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맞아요. 시장에서 반응 안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3명의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를 올려야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지금의 금리 수준 안정적이다. 뭐 이런 각각의 의견들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의 금리는 이제 안정화 단계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 국채 10년 수익률을 지켜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다음 주에 빅 이벤트들이 있죠. 에이펙 회의가 있고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7일에 셧다운 한도 시한입니다. 이 부분이 다음 주 시장에 갈림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흐름에서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저는 그 옵션 만기 12월에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땠죠?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뱅크 사태 때 제가 운용하는 펀드에 60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단일가에. 제가 그때 파생 운용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 11월 11일 딱 이번 만기죠.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고요. 네. 2013년 12월 12일 제 생일이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사심을. 네. 그날 제가 회사에서 최연소 본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거든요. 정말요? 아주 좋은 날에 승승장구하셨네요. 그날 진급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이전에 진급을 해서 저는 뭐 4, 5년 뒤에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될 거다라는 주위에서의 그 응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10년 이상 다니던 회사가 금융사고로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이죠. 다니셨군요. 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그 파생상품 만기 시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옵션 만기일에 어떠한 영향력을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선물 시장은 1년에 4번의 만기가 있죠.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1년에 한 7조 원 정도를 벌어갑니다. 옵션 만기는 뭐 12번이 있는데 파생 동시 만기 제외하고 나머지 옵션 만기일에는 기관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기관이 1년에 1.5조 원을 옵션 시장 만기 주간에 수익을 내갑니다. 기관이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기 주간에 전략을 딱 세워놨는데 월요일에 급등을 했죠. 화수의 제자리 걸음으로의 지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야 될 지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양매도 구간으로 박스를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럼 내일장 상황을 한 번 더 우리가 추론해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영향에 크게 연동하지 않고 기존의 자리, 그러니까 2,500포인트 수준은 아닐지라도 기존 이틀 연속에서 이유 없는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상세 효과가 오늘장 오후에 또는 내일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기관의 플레이입니다. 네. 항상 이 부분에 저도 참여했었고 네. 매월 동일한 형태의 기관 플레이가 옵션 만기일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기관이 의도적으로 밀어내린 이후에 옵션 만기를 겨냥을 해서 오늘장 일부 반등의 흐름이 진행되는 거고요. 이 흐름은 내일까지도 연속선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시장이 최근에서의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네. 일부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수급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는 그 문구만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시장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장렬 고수 미국 증시 연착륙과 또 경착륙 사이에서 이정표를 기다리고 있다. 김대중 고수는 잔인한 11월과 12월 파생 만기일이 지금 과거를 또 회상하셨고요. 또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까지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소 고수는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테이버 고수는 비만약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저게 왜 여기 들어있죠? 일라인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10시 반에 중국에서 PPI가 나왔어요. 지금 중국의 CPI, PPI가 나왔는데 지금 요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전 세계 지금 외환 시장이랑 모든 게 지금 급반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지금 조금 어찌 보면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연 대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6%로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마이너스 2.8%였고요. 요거를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죠, 좀 낮게 나올 것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나왔던 지표는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오늘장 탑5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